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명제 단원이죠, 명제. 명제 개념부터 차근차근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명제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정의 보면은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문장이나 식을 보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판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합니다. 뭐 감탄문이나 아니면 의문문 뭐 이런 애들은 명제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뭐 집합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명제와 같이 나오는 게 정의, 증명, 정리가 있는데, 정의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가 되죠? 그 용어의 뜻을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하고, 증명은 같이 볼게요. 증명은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을 해서 명제가 참인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가 참인 걸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고, 정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런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뭔가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뭔가 이 증명하는 데 쓰이는 도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래 보면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이거는 그냥 그 직사각형의 뜻이 되겠죠. 그 뜻이 되는 건 정의라고 하면 되는 거고,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를 이등분한다. 뭔가 성질이 되겠죠. 그런 애들은 이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조건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조건도 명제랑 좀 비슷해 보여요. 근데 다른 거는 문자를 포함을 해야 합니다.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인데, 그 문자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나뉘어지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 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 그런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그 x값 아니면 뭐 다른 그 문자의 값들을 모아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리집합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해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해집합, 참이 되게 하는 그 문자의 값들을 모아둔 집합. 그래서 되게 명제나 조건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요. PQR. 근데 뭐 조건 같은 경우는 또 문자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PX, QX, RX 이렇게 하는데 되게 생략해서 그냥 똑같이 PQR로 많이 나타냅니다.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조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 조건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 조건 R의 진리집합, 대문자 R,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나 명제를 우리가 부정을 할 건데, 그때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명제 P가 아니다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앞에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not P. 그래서 이런 부정을 했을 때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P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P가 아닌 애들이니까 P의 우리 바깥 부분. 그래서 P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P 또는 Q 혹은 P 그리고 Q라는 애의 진리집합을 보게 되면 또는은 뭐가 있었죠? 우리 합집합이랑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P 합집합 Q가 될 거고, 그리고는 교집합, 공통부분. 그래서 P 교집합 Q로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많이 표현한다라는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우리 명제 P 화살표 Q, 얘를 이제 어떻게 읽는지 봅시다. 걔를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이면 Q이다 라는 거를 P 화살표 Q. 그래서 이 앞에 있는 P를, 즉 화살표가 나가는 쪽에 있는 그 문자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화살표를 받는 쪽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다라고 나타내고, 그때 이 P면 Q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조건 P의 진리집합, 조건 Q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따져줘서 포함관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그 명제 P면 Q이다는 참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라도 없는 경우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거짓을 밝힐 때 어떤 걸 많이 이용하냐면, 우리가 발레를 많이 이용합니다. 발레라는 건 뭐 쉽게 생각하면 반대되는 예예요. 즉, 이 발레를 보이는 방법은 가정은 만족하면서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그런 어떤 원소를 하나라도 찾아내면 발레를 찾았다라고 해서 그 명제가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밝힐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옆으로 넘어오면 우리 이제 모든과 어떤이 있는데, 모든이 들어간 어떤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이 들어간 이런 명제가 있는데, 모든이 들어갔다, 즉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고 하면 그 진리집합 p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전체 집합이 되어야 해요. 이 뜻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은 이 명제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제는. 근데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고 하면 p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이 들어갔을 때는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명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만족할 거면 다 해야 돼. 하나라도 안 하면 거짓이야. 하지만 얘는 어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공통부분이 공통부분이 아니라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 원소가 하나 이상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게 하나 이상 있다라고 하면 참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구분 잘 지어두도록 하고 논리적으로 좀 많이 따져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명제 역과 대우를 보도록 합시다. 어떤 P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었는데, 얘의 역은 바꿀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뒤바꿨기 때문에 Q이면 P이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중요한 대우라는 데가 있는데, 대우는 이 역인 상태에서 각각 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꿔주고 부정. 이게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와 대우의 관계가 있는데,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따라서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P면 Q가 참이었다라는 거는 그 진리집합을 따져주면 이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됐을 때 참이라고 했었죠. 아까 위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대우도 보게 되면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보면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 더 넓죠. 면적으로 따지면 이 칠판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명제와 대우는 따라다닌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은 좀 달라요. 명제가 참일 때 역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짓이 좀 많지만.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 볼게요. 3단 논법 보게 되면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 두 개가 모두 참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쭉 이어지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1단, 2단, 3단. 그래서 우리 3단 논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P면 R이다도 참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죠. 이거를 하기 위해 이미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P면 Q다를 이제 어떻게 기호로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두 줄로 나타냅니다. 한 줄이랑 두 줄이랑 차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한 줄만 있으면 얘는 그냥 P면 Q다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하지만 이 P면 Q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P면 Q다가 참이구나. 즉 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구분 잘 지어두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주어를 좀 잘 봐야 돼요. P가, 선생님이 좀 주어를 다른 색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P가 주어 쪽에서 화살표가 어떻게 되죠? 나가고 있죠? 왜? 충분하니까.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우리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의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그럼 Q의 입장에서는 화살표가 들어오고 있죠. 왜? 부족해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어떤 건지 구분을 좀 잘 지어뒀으면 합니다. 주어 쪽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들어오는지 그거를 좀 구분을 지어두고 그 포함관계까지 잘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즉 이런 상태를 우리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혹은 Q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되겠죠. 동치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뒤에는 뭐 절대부등식 나오는데 그거는 유형 17번까지 먼저 끝내놓고 나서 다시 개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유형 3번에 289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뭐 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전체 집합 U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의 정수를 모아둔 집합이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뚜르륵 해서 2, 3으로 끝나는 이런 전체 집합이 될 텐데, 그때 두 조건 PQ가, 자, P라는 조건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다 라고 했었죠. 세제곱이네요. 미안해요. 이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보도록 합시다. 진리집합은 뭐가 되나 보니까, 이 방정식부터 풀어야 되죠.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인데 얘가 다시 어떻게? 합차공식에 의해서 X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게 0이 된다라는 거니까 참이 되게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1, 0, 1을 모아둔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리집합 P가 되는 거고, 자, Q라는 애는 보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그러면 3, 1 플러스 마이너스, 즉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죠? 0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3과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 1 이렇게 원소가 되겠죠. 그런데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건 not P 또는 Q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시오. 아까 이야기했지만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의 여집합 또는 합집합 Q, 이거의 원소 합을 구하라 라고 한 거예요. P가 마이너스 1, 0, 1이니까 P의 여집합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 0, 1을 제외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해서 4개가 되겠죠. 4개가 되는데 얘랑 얘 합집합이니까 다 써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 3. 그러면 다 더하게 되면 소거되면서 뭐만 남죠? 1만 남겠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거짓인 영재의 발레를 보도록 합시다. 거짓인 영재의 발레 295번을 보도록 할게요. 295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와 라지 Q라고 했을 때 not P면 not Q이다. not P이면 not Q이다. 가
돼야 한다 그랬죠? 발레를 보이려면 가정은 만족하면서 결론은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not P에는 뭔가 들어가지만 not Q에는 들어가지 않는 P의 여집합은 만족하면서 Q의 여집합에는 들어가지 않는 애들을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차집합을 해줘야 됩니다. 꼭 알아주세요. 발레 찾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P면 Q가 자 이걸 정리하고 합시다. 발레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준다? P 차집합 Q의 원소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P에는 들어가나 Q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가정은 만족하나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그런 원소를 하나라도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자 차집합은 교집합에 뒤에 오는 집합에 여집합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면서 P 여집합, 교집합, Q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뭐 교환 법칙 이용하면 Q 차집합 P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번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4번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두 조건 P라는 조건 P라는 조건 절대값 x-1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문제 끝에 보면 양수 K의 최대값이라고 했었죠. 자, 일단 얘를 풀어주면 x-1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1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옮겨주면 x값이 1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값이 1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Q라는 조건을 보니까 Q는 절대값 x 플러스 2가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죠. 뭐가 x 더하기 2가 그리고 4보다 작다. 이 사이 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전부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not Q이면 P가 참이 되도록 이라고 했어. not Q. 자, 집합이랑 어떤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 그리라고 했었죠.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제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진리 집합이 있으니까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P라는 거는 지금 뭐 1-K보다 작거나 같죠. 1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았어. 근데 not Q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어떤 사이 범위가 됐는데 걔를 부정하니까 not Q는 뭐가 돼? 작은 값보단 더 작게 큰 값보단 크게 근데 등호가 없었으니까 등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not Q이면 P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진리집합 P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이너스 6이 어디? 여기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6 이게 Q의 여집합 마찬가지로 2라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제가 마이너스 6이랑 1-K 대소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더 작거나 둘 다 경계 포함이니까 같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K가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1 플러스 K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K가 얼마?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양수 K의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유형 11번 3단 문법에서 314번 보도록 합시다. 314번 여기에서 난이도가 상이네요.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P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not S이다. 얘가 모두 참이래요. 참이라고 했을 때 원하는 건 뭐였냐면 P면 R이다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 대우는 어떻게? 바꿔주고 부정해주는 거니까 Q이면 not P다. 그 다음에 이 아래 거의 대우는 바꿔주고 부정해주니까 S이면 R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원하는 게 뭐였냐면 P면 R이다가 뭔가 나와야 돼. 여기 보니까 P면 not Q이다. 여기 보니까 S이면 R이다. 뭔가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네요. 다리가 필요하네. 어떤 다리? not Q이면 S이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not Q이면 S이다가 참이다라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여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참이면 얘 대우도 한번 생각해봐요. 바꿔주고 부정해주면 not S이면 Q이다. 그래서 보기에 혹시 이렇게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니까 찾아보면 몇 번에 있습니까? 5번에 있겠죠. 5번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담문법 혹시 뭐 중간 다리를 찾아라 라고 하면은 대우도 꼭 써보면서 찾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33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유형 17번에 330번 세 조건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았대요.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리고 Q라는 애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R이라는 조건은 X가 B보다 크거나 같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잘 읽어야 돼요. 마이너스 not P는 미안합니다. 자, not P는 Q이기 위한 주어죠.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주어 쪽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충분 조건은 나가야 한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옆으로 읽어보면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주어 쪽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의 포함 관계를 따져줘야 된다 라고 했었죠. 아까 말했지만 이 명제가 참이면 모두 대우도 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대우 바꿔주고 부정 해주는 거니까 not Q이면 P이다. 참이다. 얘 대우는 바꿔주고 부정 이렇게 되는 거니까 P이면 참이 되겠죠. not Q만 알면 되겠네요. 부정한 거니까 not Q는 뭐가 돼? X가 A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A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수직선 그려봅시다. P라는 애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았다. 그리고 3보다 크거나 같았다. 이게 진리점이다. 라지 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Q, not Q가 이 P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not Q는 어떤 A 값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이 주황색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어디 A가 있어야 되나 보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네. 같은 색으로 하자. 여기에 A가 있으면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Q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Q의 여집합. 조그맣지만. 그래서 이 둘의 대소관계를 따져주면 A가 3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커야 되고 혹은 뭐가 돼도 돼. 같아도 되는 거 맞습니까? 더 작은 집합이 어디에? 큰 집합에 얘가 만약에 3이 된다고 해도 3은 포함 안 하죠. 경계가 뻥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3이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가 R에 들어가야 하는데 R이라는 애는 B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B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애인데 그 P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 나지 않아요. 그러면 B라는 애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지. B라는 이렇게 이 진리집합 나지 않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B와 마이너스 1의 대수 비교를 하게 되면 B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 되고 같아도 되는 거 맞습니까? 같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성립하겠죠. 자, 따라서 원하는 게 뭐였어? A 마이너스 B의 최소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최소에서 B의 뭘 빼주는데 최대를 빼주면 빼기니까 빼기라서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나 보니까 A의 최소값 얼마? 3이었죠. B의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온다? 4가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7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 그 다음에 뭐 절대 부등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같이 앞부분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이 유형별로 한 문제씩 또 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단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명제 단원은 유형이 30개가 있다 보니까 좀 많죠. 그래서 시단계도 문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정리해야 할 게 많으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명제 단원도 집합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집합 꼭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